돈 안 낸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세계적으로는 이게 수십만 평, 수백만 평 비행기나 트랙터로 쫙 갈기 전에는 돈 별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결론인데요. 그래서 4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매주 써가지고 팔면 5배 뛰어가지고 한 2천만 원 된답니다. 그것도 그냥 만들어서 파는 정도 가지고 체험으로 한다고 하면 한 3, 4천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6차 산업 얘기. 네. 그러니까 생산 1차, 제조 2차, 서비스 3차 다 곱해가지고 이 6차 산업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득을 높여보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에서 뭐 김치부터 등등 완제품이 들어와서 제조업도 점점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 농업을 해야 되는데 체험 교육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소비자의 믿을 있는 자만이 성공한다 이렇게 썼어요. 다음. 이 우리 GDP가 한 1만 불 시절 정도쯤 되면 입만족시키는 뭐 쌀농사, 뭐 배추농사 뭐 이런 거 정도 수준 되고 한 2만 불 되면 이게 이 뭐 아로마 향기 산업 이런 정도 되고 한 3만 불 그러면 이게 눈을 하면 이 칼라, 경관농업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큼 정도 되나요? 3만 불 조금 더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칼라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네, 경관농업이라고 하는 축제, 꽃축제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한 4만 불 넘어가면 어떤 뭐 체험이라든지 교육 이런 거고요. 네, 꽃차 식물의 정의. 꽃차의 원료가 되는 주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꽃을 176종 지정해 놓고 있다. 꽃차 식물이 있는데요. 식용꽃도 있어요. 식용꽃. 식용꽃은 몇 종이나 될까요? 네? 몇 종 정도? 50종. 네. 뭐 어차피 뭐 틀려도 때리거나 꼬집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찍어보는데 50종까지는 안 되고요. 식용꽃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생으로만 먹거나 샐러드 그냥 밥에다 비벼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15종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15종. 네. 뭐 필요하시면 또 문자 주세요. 제가 뭐 적어드릴게요. 15종. 네. 그래서 그 아무거나 이 176종 외에도 우리가 교육용으로 아니면 내가 기호 때문에 먹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한 1, 20종 이상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식약처의 생각은 소위 동의보감에 나와 있거나 동의보감에 나와 있으면 뭐라고 보냐면 저건 식품이 아니고 약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식품은 식용이라고 하는 건요. 주식, 부식, 간식으로 사용하면서 과식이 아닌 한은 거의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양을 써야만 되지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약은 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약으로 들어갔던 거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식품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었다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가 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소위 화훼류라고 하는 거, 경관, 꽃, 우리 뭐 코스모스, 아까 나왔던 뭐 노란 코스모스, 천일호 이런 것들은 이게 경관용으로 화단용으로 뭐 약을 뿌려서라도 막 키우고 길가에 그냥 먼지 팔팔 나더라도 그냥 경관용으로 예쁘게 키우는 거지 저건 식용이 아니야. 식약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꽃차의 원료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176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종류들인 거예요. 꽃차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 이거 어디에 좋아요? 어떤 성분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꽃차는 이게 기호식품이지 건강보조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효능 갖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 약성이 어떻다, 독성이 어떻다 그러는데 꽃차를 마시고 탈이 난다 그러면 곧바로 알러지에서 날 거지 성분 때문에 나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동의보감 같은 데서 제일 이게 단방도 있고 복방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약초가 뭘까요? 감초입니다. 감초.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 세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한 당귀 정도가 당귀가. 근데 당귀의 이제 지표 성분은 데크루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뿌리에 굉장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려서 썰어서 이렇게 탕제에다 이렇게 놓고 뭐 한지 같은 거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다려가지고 반 졸을 때까지 졸인 다음에 짜가지고 이렇게 마시죠.
그때 데크신 성분하고 당귀꽃 우리가 뭐 제다 해가지고 뭐 로스팅해서 그 뜨거운 팔팔 끓는 물로 이렇게 딱 우려가지고 한 잔 마시는 거하고 성분량 차이가 몇 배 차이 날 것 같습니까? 1000배 이상 납니다. 1000배 이상. 왜냐하면 꽃 자체는 그 성분이 거의 없고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네. 뿌리는 이게 완전히 농축돼서 우리가 달인 거잖아요. 1000배 이상 나요. 1000배. 그러면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당귀 뿌리 달여 먹은 거 한 잔 먹을 만큼 먹으려면 꽃차로 몇 잔 마셔야 돼요? 뭐 1000잔 마시면 네. 뭐 배 터져 죽든지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꽃가루에서 탈이 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도 한 돈을 받습니다. 꽃차를 마셨는데 이렇게 막 두드리기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꽃가루, 이 비염이라든지 꽃가루 알러지가 전 세계적으로 꽤 있거든요. 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꽃가루가 터지기 전에 하루도 아침 한 8시부터 10시 이전 벌과 나비가 막 날아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도라지 예를 들면 도라지가 이렇게 보라색만 우리 주로 쓰는데 도라지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펑펑 해서 안에 암술수를 제거해서 그리고 이제 꽃차로 하고 하는데 목련도 그렇고 암술수를 다 제거하죠. 왜냐면 그 꽃가루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꽃 언제 따요? 이거.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학술적으로는 너무 이제 이슬 이렇게 젖어 있는 새벽녘에는 좀 안 좋고 완전히 벌어서 벌과 나비가 오기 전에 그때 따는 게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8시부터 한 10시 때 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이제 권하기는 내가 밭에 키운 거 언제 따요? 그냥 시간 날 때 따시는 거야. 시간 날 때. 보내주는 사람이 택배비 낸다. 택배비 별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가장 안 좋은 건 착불 이런 게 제일 안 좋아요. 요게 이제 명품꽃차 12선이라고 해서 네, 보시면 초보는 우리가 풀이라고 그러고 목보는 나무라고 그러죠. 나무하고 풀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무하고 풀 어떻게 구분할까요? 얘는 풀이야, 얘는 나무야, 뭐 이런 거. 나이테가 있냐 없냐로 치는 거예요. 좀 더 학술적으로는 형성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계속 부피 생장을 해요. 부피 생장. 그래가지고 나무는 봄이 되면 지상부에서 꽃하고 잎이 바로 나와요. 근데 초본, 풀은 땅 밑에서 뿌리에서 나오든 씨앗에서 나오든 땅 밑에서 새롭게 나옵니다. 그 다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꽃차는 기본적으로 색깔 있는 식물을 쓰는데 색깔 없는 하얀 걸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백년하고 백목년입니다. 요거는. 네. 뭐 홍년, 뭐 내지는 그 다음에 자목년, 뭐 이런 거는 색깔도 우중충하고 도리어 그 안토시아닌이 좀 쌉싸름하고 떫은 뭐 안 좋은. 네. 우리 몸에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 몸에는 좋은데 도리어 어떤 분들은 뭐 독성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만 독성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어렵고. 연꽃, 백년. 요즘 꽃 한 송이에 3,000원 하죠. 3,000원. 크고 좋은 건 5,000원 하고 보통 3,000원 합니다. 연잎 1,000원 하죠. 연잎밥 하나. 요즘은 연근 캐겠다고 심어서 장비 들이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건 그대로 두고 꽃하고 잎만 파는 게 최고입니다. 연잎 하나에 1,000원, 꽃 한 송이에 봉우리 때 3,000원. 그렇죠? 원래 여러분들이 가을에 들국화야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 1cm, 1.5cm쯤 피는 노랗게 피는 감국 내지는 산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 3 내지 5cm 보라색으로 피는 게 쑥부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 내지 7cm 이상 큰 거 하얀색부터 핑크까지 있는 게 구절초라고 하는 거죠. 원래 들국화는 식물이 없고요. 근데 구절초는 우리는 지금 생꽃으로 거래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3만 원. 우리 이쪽 이 협회랑 SNS로 연결되어 있는 신만이들은요, 산삼 외에는 더 이상 약초를 캐지 않아요. 약초 캐가지고 읍내 건강원 가면 요거 500원, 요거 1000원 이렇게 주는데 꽃 웬만한 게 뭐 3만원에서 5만원 가니까 1kg에 따면 뿌리는 캐면 죽어야 안 죽어요? 꽃 따면 죽어야 안 죽어요? 내년에 또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마다 어디 골짜기에 어떤 꽃 핀 거 메모 딱 갖고 다니면서 그거 벌이 한다니까요.
이따 뒤에 이제 사례도 또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국화도 뭐 키로당 한 3만 원 정도 하고요. 네. 뭐 캐모마일은 5만 원 정도 합니다. 사실은 3만 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3만 원짜리가 생겼냐면요. 일당 아줌마 시켜가지고 따보니까 한 3kg 따더라는 거예요. 3kg. 그럼 일당 주고 택배비 빼고 나니까 나도 좀 남아야 되니까 이게 키로당 한 3만 원은 받아야겠네. 그러면 9만 원이면 일당 주고 택배비라도 내가 뭐 한 1, 2만 원은 남으니까 이래서 3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 올리면 좋지만 올리면 또 소비자들의 구매가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캐모마일은 꽃이 더 조그맣습니다. 키로당 5만 원 정도 해요. 키로당 5만 원. 여러분 꽃차 교육을 배우고 나면요. 이 길거리의 모든 꽃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거 따면 키로당 얼마인데 이러면서. 맨드라미 아까 맨드라미 뭐 10,000원 정도쯤 하는데요. 우리 그 큰 건 한번 딱 자르면 한 200g, 300g 나올 정도로 작업 편해요. 그냥 가위를 한번 딱 자르면 되거든요. 맨드라미는 언제 잘라? 네? 맨드라미는 언제 잘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이제 뭐 시간 날 때 자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이 식물 생리학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씨들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 씨 생기기 전에 씨 생기는 초반. 왜냐하면 씨가 익어가기 시작하면 잎이건 이런 데건 모든 에너지가 다 씨로 보내집니다. 후손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얘가 꿀 만들고 향 만드는 게 우리 꽃차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벌하고 나비 꼬드기 위해서. 수정이 된 순간부터요. 색깔도 더 이상 빠지기 시작하고 향도 줄고요. 왜냐면 그쪽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오로지 그 씨앗 키우는 데만, 그 수정란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장미가 품종이 수천 품종도 넘는데 식용꽃으로 장미가 분류되어 있는데 품종마다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사이즈나 향이나 뭐 맛이나 색이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장미라고 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무궁화 꽃차의 원료가 되는 176가지 중에 무궁화 들어가 있거든. 우리의 국화. 우리나라 국화인데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산다면 몇 품종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 몇 품종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도 한 10몇 가지? 그렇죠.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데 네. 300품종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저기 무궁화. 나무, 백목련. 명품 꽃차로 최고로 치죠. 여러분 한 나무 벌써 한 5년, 10년 된 나무 여기 송아리 꽃 있죠? 네. 한 나무에 500개 이상 달려요? 안 달려요? 500개 이상 달리죠? 요거 하나를 우리는 100원에 사옵니다. 한 나무 털면 5만 원. 네? 5만 원인데 우리 회원 중에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은 봄철에 딱 2주만 백목련 작업해서 2,500만 원어치 팝니다. 생으로. 생으로요? 생으로 키로당 한 3만 원 하거든요, 저기요. 근데 하나당 무게가 한 3g, 4g 정도 가니까 250개에서 한 300개 하니까요. 100원에서 120원 꼴입니다. 리필해주고 보통 7,000원 합니다. 한 송이에요. 한 송이면요. 우리 보통 저런 병이 지금 1리터 정도쯤 되는데요. 1.5리터까지 나옵니다. 보통 1리터 정도는 나와요. 목련 한 송이면. 네. 그래서 향이 있나요? 네? 향이. 향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죠. 샤넬 넘버 6. 땅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심어요? 백목련을 무조건 심습니다. 백목련 저 고란이나 뭐 멧돼지도 잘 안 먹고요. 사람 손도 거의 잘 안 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제일 선호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목련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2,000그루 이상 갖고 있는데요. 2,000그루 갖고 있는데 500씩만 달려도 100만 개잖아요. 100% 다 팔 수 있으면 요걸로 팔아도 1억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해서 팔면 10억입니다.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여기 빨간 통 매실 한자로 설탕 해가지고 3종 세트로 팔았어요. 그 장 보러 가서 그거 안 사갖고 오는 주부는 가족의 건강도 생각 안 하는 불량 주부인 거예요. 완전히. 그랬는데 한 3, 4년, 한 4, 5년 전부터 이거 이제 발효액 같은 거 효소에 효소 없다, 뭐 설탕물이다 이러면서 그 소비가 확 주니까 매년 심어왔던 게 면적도 커지고 나무가 굵어지니까요. 지금은
거의 한 5, 6년 전에 비해서 반값밖에 안 합니다. 잘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걸 보통 뭐 부지런한 사람은 12월, 1월에 가지 전정을 하거든요. 좀 게으른 사람은 2월에 하지만. 근데 우리는 저 꽃 몽우리가 생길 때까지 계속 전정을 안 합니다. 그다음 막판에 이제 몽우리 생긴 다음에 전정을 톡톡톡 끊어가지고 그 우체국 5박스 같은데 그냥 탁 넣어가지고 한 5만 원 받고 팔고요. 저거 따면은 협회 권장 가격은 한 7만 원 하는데 올해 거래됐던 건 거의 10만 원 정도예요. 시골에서 이거 따줄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딸 할머니들이 없어가지고 손 떨리고 이렇게 수전증 있는 할머니들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전정을 해서 그걸 팔고 나머지 거에서 달린 걸로 매실을 이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해당화 키로당 5만 원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필 때쯤 되면 사람들이 또 뭐 바닷가 여행도 가고 뭐 등등 하는데 해당화 5만 원 정도 합니다. 키로 생으로 키로에 5만 원. 네. 금목서 키로당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 이건 저 남쪽 식물이고 한 11월 달에 꽃피는데 향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한자로 개화라고 해서 중국에서 우리는 99% 이상 다 수입해 옵니다. 저 다른 뭐 인건비 한 20만 원 해요. 동백나무, 꽃차 교육하는 사범, 강사 분도 있고요. 그다음 카페 이런 마시고 회사 설립해서 아예 유통해서 뭐 수출까지도 또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소믈리에 60%는요. 그냥 만들어서 나만 먹고 주변 나눔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한 60% 되고요. 한 그 카페나 샵 운영하시겠다는 분이 한 20%. 그 다음에 강사 사범 한 10%. 재배, 판매 한 10% 해서 100%고요. 회사 설립하겠다는 분은 1%도 잘 안 돼요. 이분이 이제 귀농 뭐 4년 차쯤 되는데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500평에다가 제일 먼저 바로 집 짓고 옆에다가 500평에다 뭘 심었어요? 아로니아를 심었습니다. 아로니아를 3년 전에 심었어요. 아로니아 모르세요? 네, 아로니아 모르시면 뭐 더 이상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올해 아로니아 열풍이 불고 있어요. 캐내는 것 쪽으로 지금. 네. 네? 보상 뭐 평당 한 2,000원 해주나 캐는 장비값 정도 대주는 건데요. 한 3년 전만 해도 뭐 7, 8,000원 키로당 뭐 이런 애인데 지금 2, 3,000원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여기도 이제 결국은 캤는데 왜냐면 이분이 작년에 500평에다가 다나오, 메리골드, 금어초, 천일홍, 맨드라미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이 다 산이니까 자기 밭도 있지만 과수원도 있고 취치를 생강나무 아까 나왔죠? 대복숭아, 3번 나무, 감국, 박태기, 백목련도 거기 있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매출이 재배한 거가 500평에서 1,500만 원, 평당 3만 원 정도 나왔고요. 취치한 게 3,500만 원. 남편하고,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벌써 이제 60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 한 서너 됐을까요? 그다음에 여기 분은 한 63년생이시니까 보다 좀 적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가면 밤에 따라갈 때도 있고 그러면 불빛도 이렇게 비춰주고 네. 그래서 뭐 그 점보다는 꽃차한 다음에 그 남편을 저녁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왜 그런 표현도 쓰시긴 하는데 어쨌든 캐치가 3,500원에서 5,000만 원 하니까 그 남편이 작년 가을에 우리 아로니아를 뽑을까? 네. 왜냐면 아로니아를 심은 사이사이에만 심었는데도 저만큼을 파는 거예요. 자그마치. 근데 생으로 다 팔았냐? 생으로 다 못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고추 건조기 그거 한 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이 찌비닐이라 이렇게 비닐에다가 몇 번 해가지고 마른 상태로 팔로가 어떻게 돼요? 어디다 팔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이제 회원들한테 팔죠. 우리 밴드는 이제 1급 이상들만 들어와서 거기다가 1년 광고비 10만 원 내가지고 이런 거 팝니다. 이거. 한번 서울이라든지 딴 데 대도시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디서 사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채취하고 뭐 한 거에서 1,000평 정도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분도 뭐 6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냥 뭐 혼자 소일거리 겸 쭉 이렇게 하면서 이분도 이제 귀농 5년 차 정도쯤 됐는데요. 실제로 평생을 도시에서 살던 주부가 시골 가서
갑자기 농사 짓는다.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얘기고요. 꽃차는 판매 단위가요. 아까 병 보고 얼마 판매 단위가 10g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10g. g당 보통 1,000원 정도. 10g 아까 그 큰 병 아까 큰 병 받으신 분 계셔요? 큰 병 받은 분들은 다 가셨나? 잠깐만. 구경 좀 시켜줘요. 남들 놀리게. 네. 그게 네, 그겁니다. 150ml 들어간. 네. 병이 얼마예요? 네? 병이 얼마예요? 저게 이제 150이니까 소매 가격으로 한 15,000원 정도. 땅이 1,000평 있다. 그랬을 때, 맨드라미가 그렇게 좋대. 1,000평 다 심어가지고요. 팔기 어렵습니다. 아까 그 2,500만 원어치 한 분은 1톤을 그렇게 팔고 나머지 3톤을 자기네가 말려서 해가지고 1년에 꽃차로 한 3, 4억 매출이 나는데 거의 10억 가까이가 목련 하나에서 나요. 저 고창에 선운산 야생꽃차라고 하는 데서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1,000평에 한 가지 심어가지고는 다 소비하기 어렵죠. 일시에 나오니까 이론적으로 거기 100만 개 있어도요. 열흘 사이에 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40가지 중에서 20가지 골라서 하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크루즈 여행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꽃차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 꽃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골프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색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여기 오셨으니까 저를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힘찬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